시장 키포인트 시간입니다. 미국은 휴장을 했지만 우리 국내장은 활짝 열립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포인트를 두면서 시장을 접근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뭐 단기 후퇴? 후퇴 단어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조정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기술적인 지표 내지는 단어를 풀백, 그러니까 후퇴를 하잖아요. 풀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사실 풀백에 담겨 있는 얘기는 더 강하게 상승하기 전에 약간 이제 당기는 느낌,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장을 나타내는 게 이제 풀백이라는 말을 쓰는데 굳이 생각하다 보니까 후퇴, 조정이라고 할까? 근데 후퇴가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후퇴했는데 좀 올라서려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얘기하려고 제가 단기 후퇴? 저는 단어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긴 하겠지만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리 이제 기술적으로는 풀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간밤에 미국은 이제 휴장이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세로 마쳤습니다. 전일에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 코스피는 2600선을 다시 조금 후퇴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언론에서 좋아하는 거는 이제 뭐 2600 붕괴 이런 단어는 붕괴라는 단어는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7월에 들어서다 보니까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경기 침체 이슈는 조금 빠르게 줄어들었고 물가에 대한 부담도 어떻게 보면 지난주 PCE를 통해서 좀 한시름 났거든요. 근데 이제 2600 이상, 미국도 이제 더 추가로 올라가려고 하려다 보니까 하다못해 가장 좋았던 글로벌 증시 중에 하나가 일본 증시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들 후퇴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실적 시즌을 통해서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의 어닝 그로스, 즉 실적 성장세를 체크하려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격가지로 최근에 조금 이벤트들이 있긴 있어요.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고용 데이터라든지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는 주간이기도 하지만 좀 있으면 또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제 옐런 재무부 장관이 또 중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갈등 구조가 높아지다 보니 이런 풀백, 후퇴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글로벌 증시다. 이렇게 해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네. 잠시 뒤로 주춤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두 번째에서는 이미 힌트를 한번 주셨는데 어떤 키워드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옐런 재무부 장관이 뭐랄까요, 이제 방중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상황에서 어제 이제 아마 우리 시장에서는 빠르게 뉴스화 됐었던 부분들이 중국이 8월 초부터, 8월 1일부터 이제 주요 원자재, 히토류죠. 정확하게 보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내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거 갈등 구조로 더 심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오기 전에 이 어떤 액션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외교 관계에서 뭔가 이제 뭐랄까 협상을 하기 위한 우리도 무기가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륨하고 게르마늄은 언론지상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 생산량의 95%를 갈륨 같은 경우에 중국이 담당하고 있고요.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한 67%.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만약에 이 부분이 수출이 통제가 된다면 반도체나 태양광 패널 내지는 카메라 렌즈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를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약간 충격은 있을 수 있는데 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두 소재가 중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가 일단 있죠, 그러면? 전 세계 다 있어요. 근데 환경 문제라든지 생산 비용이 중국에서 워낙 낮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생산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또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보다 더 중국에만 있는 히토류들이 있거든요. 중히토류 중에 굉장히 중요한 히토류, 그건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나에 대한 통제, 나에 대한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을 조금 줄여주지 않겠니? 줄여줘야 돼? 이렇게 약간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4개의 산업을 이제 통제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두 번째는 2차 전지, 네. 세 번째는 이 히토류, 마지막으로 제약 바이오거든요. 아, 바이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개의 산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수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이 많긴 하지만 공급선을 다각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옐런의 중국 방문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단기 후퇴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그리고 그 방중 기간에도 사실은 뭔가 해결이 되는 뉴스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다만 왜 방중을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시간에 왜 중국은 이 갈등 구조를 다시 부각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서로가 합일점을 찾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드레일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좀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이 가드레일을 만들면서 서로 약간은 인정해주고 약간 티키타카 식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해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심한 갈등 구조로 가지 않기 위한 그런 선상이지 않겠냐라는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드레일을 만들고 서로가 좀 더 강하게 갈등 구조로 가지 않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정치에도 다 트렌드가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줄다리기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기 속에서 그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간다. 그 두 번째 키워드를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키워드를 들고 오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단기 후퇴와 갈등 구조에 대한 하나의 그러면 지표로 아니면 가격으로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위안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3분기 그리고 7월, 8월에는 이제 시장의 키가 되는 건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업종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내지는 이제 꼭 중국은 아니더라도 리오프닝, 뭐 항공주나 면세점이나 이런 소외되어 있던 업종을 보자라는 얘기에서도 이제 출발하는 게 위안화인데 이 단기 후퇴 과정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경제적인 성장을 또 해줘야 되는 게 중국이거든요. 이제 미국은 빠르게 달려왔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나서 빠르게 이제 회복하다가 다시 2차 코로나 파동 웨이브가 생기니까 다시 좀 안 좋아졌거든요. 이제 약간의 정책적인 어떤 활개를 쳐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위안화가 굉장히 약해졌었습니다. 자기네 2015년 이후에 6.2에서 7.2의 밴드를 그렸던 게 이제 중국이 위안화였는데 7.3까지. 근데 지금 보면 7.3을 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갈등 구조를 통해서 위안화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했지만 어제 되게 재미있었던 건 어제 그 히토류를 규제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위안화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어제 하루만 놓고 보시면 이 차트를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위안화가 소위 말해서 음봉, 그러니까 음봉은 뭐냐면 위안화나 원달러 환율의 음봉은 위안화와 원달러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원화가. 그래서 어제는 위안화가 상당히 강해졌고 간밤에 이 NDF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290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 자체도 지금 정책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고 정부 지출을 늘려서 성장률을 어떻게든 올려놔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수출도 회복이 되면 좋겠죠. 위안화가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기네 통화의 어떤 경쟁력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이랬을 때 수출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지기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드레일 상에서 그래도 수출을 할 수 있다면 위안화의 매력도 거기다가 소비력이 높아지고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좋게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특히 이번 주에 옐런 재무장관 방문 이후에
위안화가 추가로 강세로 간다고 한다면 시장은 아마도 실적 시즌, 저는 2분기 실적 시즌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 시즌과 함께 중국의 정책적인 힘이 더해지면서 7월 시장도 대부분은 약간은 좀 눈치 보기지 않겠냐 하겠지만 베이스는 눈치 보기고 강하게 더 상승할 어떤 그런 모멘텀을 제시해주는 그런 기간으로서 저는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네, 맞아요. 부분이고요. 옐렌 장관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갈등 구조가 어떻게 펴나갈지 그리고 그 안에서 위안화의 흐름을 저희가 체크하면서 앞으로 하반기 흐름까지 저희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키포인트 3가지로 요약해드렸습니다. 월가을부 시간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하시죠.